우리가 이제 결과라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결과, 지금 나한테 있는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오죠? 과거. 결과는 어디부터 와요? 과정, 시작된 과정부터. 과정, 시작, 과거 다 맞는 말이죠. 지금 나의 결과는 과정이나 시작이나 과거나 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와요. 그러면 나의 결과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대부분 배드적이지. 대부분 배드예요. 굿 배드에서 yes, no, yes, no, 굿 배드. 자, 대부분 배드예요. 그럼 배드라는 건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결과치가 결과치가 적어서 그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아니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의 그 다 틀리지, 그러니까. 틀리긴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결과치가 생각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왔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노력이라는 말도 했고 감정이라는 말도 했고 결과치라는 말도 했어요. 결과치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결과의 수치? 네, 수치라는 소리예요. 수치라는 건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나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수치가 있어요. 필요한 수치보다 내가 부족하면 나의 감정은 다운되고, 필요한 수치보다 넘쳤을 때는 감정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수치는 그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필요한 수치는. 결과는요? 정해져 있어요. 필요한 수치가 계속 달라져요. 가령 이번 달에 제 통장에서 나간 돈만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오늘 또 나가야 돼. 150만 원 돈이. 통장에 나간 돈만. 진작에. 모르죠. 그러니까 ARP까지 있잖아. 카드까지 있고. 오늘까지가 1,300이 나가요. 통장에서.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수치, 결과치를 보면 감정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죠. 자, 안 좋아. 감정이 배드야. 배드인 상태야. 그럼 배드인 상태면 그거가 나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다시 나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아. 그럼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어떠한 현상을 놓고 계속 감정에 치우칠 때랑 치우치 않을 때랑의 상황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가령 어저께도 누가 찡찡거렸죠. 찡찡거린 거야 그거. 그러면 그렇게 찡찡거리는 거가 도움이 될까 나한테? 그럼 누군가한테 하소연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그런다고 결국 달라질 것도 아니고. 가령 강아지 갖다 묻었어요. 강아지 갖다 묻는데 개를 갖다 묻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막 다운돼 있어요. 그게 다운된 그 순간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모두 계속 그런다 그러면 나 도움이 될까? 자, 그러면 내 감정이 배드인 상태가 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를 그냥 두느냐 끌어내느냐는요 다른 애 못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수치되어 있는 걸로 보면 감정이 아니라 수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다운돼 있는 거는요 당장 끌어내지나요? 안 꺼내져요. 그럼 안 꺼내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만들던 부족한 걸 만들던. 지금 당장 만약에 1,300만 원이 나갔는데 통장에서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이 빵꾸야. 현숙 씨한테 1,200원 빼서. 줄 리가 없어요. 이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일 때 그럼 나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제 답답하지. 아니 답답한 것보다 무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더 많이 들어가.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그냥 나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
예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럼 과거부터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준비를 해와서 수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준비한 게 홀딱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통장에 지금 이제 남은 돈이 10만 원이야. 남은 돈이 10만 원. 어차피 나갈 돈 나간 거니까는 마음에 그렇게 상할 것도 아니잖아. 그렇더라도 다운이 돼요. 왜냐면은 통장에 수치가 이만큼 찍혀 있다가 싹 사라지잖아. 어차피 나갈 돈. 예, 카드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가고 뭐 싹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다운돼요. 근데 나 예정대로 나갈 수 있고 애들 그 학비 내고 그랬으니까 기분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자, 왜냐하면 미래 6개월 뒤에 또 이 상황이 또 와요. 그죠? 그치. 그리고 그래서 당장 4년을 해야 되겠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걔들의 용돈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이기 때문에 용돈 자체가 바뀌어요. 둘째도 기숙사잖아. 걔는 아직 결제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학교 자체가 이게 실습비가 많이 나오는 과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아니야 거기는. 자, 그러면 미래에도 수치가 많이 나갈 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예정이야, 예정.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정된 미래야. 예정된 미래.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다운된 감정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이 예정된 미래가 안 오나요? 와요. 와요. 어차피 와. 와요. 그죠?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예정된 이 미래에 나는요? 나락으로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지금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자, 감정을 끌어올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열심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열심히. 여기서 이제 큰 착각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자, 지금의 결과는 내 과거에서 온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서 지금의 결과가 왔어요. 지금의 결과는 내 현재인 거예요. 그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길래 지금의 결과가 왔냐는 거지.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300만 원이 나가는 결과가 오느냐, 통장에 1310만 원이 있었는데 1300이 나가서 10만 원 남는 결과가 있었냐는 내 과거에서 보내온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내 통장에 잔고를 지금 플러스 10만 원 남겨놨냐 마이너스 1200으로 갈 거냐를 과거에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는 거죠. 요거. 수치, 감정, 열심. 이거예요. 3개. 이걸 끌고 가보자고요. 수치. 언제, 무엇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수치화시키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한 다음에 이걸 메꾸는 거죠. 메워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고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짜리 급여 생활자라고 가정하자고요. 급여 생활자. 그리고 나가는 거는 179만 원이 나간다고 가정하자고요. 여윳돈이 21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적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가집도 못 가요. 누가 갑자기 연락 오면은요 가슴 떨려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태도에서 아껴가지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수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들을 해야 돼요. 끌어올리는 게 이 행동과 감정적인 기복을 잡아놓는 거죠. 감정의 낭비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정에서도 낭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정돼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감정의 낭비 없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함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열심히. 자, 그럼 열심히라는 뜻은 뭐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한심히 10개? 한심히 10개. 자, 그럼 왜 한심히 10개를 열심히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수치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자, 열심히라는 거가
되게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획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출근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얘기는요. 계획 없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피드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 바쁘게. 바빠. 근데 뭐 했는지를 물어보면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바쁜 걸까요? 그냥 계획 없는 그냥 그 허송세월 보내면 똑같아요. 움직인 거.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TV를 틀어놓고 있다가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하고 갑자기 지금 보재. 그래가지고 안 씻고 있다가 1시 반에 그때서 씻고 후다닥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남편 퇴근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또 집에 후다닥 들어와서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했어? 나 너무 바빴어. 왜 바빴어요? 헐레벌떡 했으니까. 자, 헐레벌떡 한 이유가 뭐예요? 미리 계획하지 않은 거에 끌려다녀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제 왜 바빴나를 보려면 저녁에 다시 그걸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고 피드백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루를 분주하게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기억게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가 진짜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눈앞에 텍스트로 딱 써있는데도요 안 봐요. 그러면 누르면 되는데도요 안 눌러가지고요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현재 결과가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이게 미래의 결과도 열심히 살고 있으면 똑같이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가령 이번에 부부공제 못 받으시죠? 자, 부부공제 못 받는 거. 부부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니야. 세금 비율이 달라서 한도가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잘못 생각하면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다. 1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100만 원의 소득 혜택을 못 받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세금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빨리 들어요. 세금 부분에서. 아메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100만 원씩이나 손해 봤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합치면 그거보다 많잖아. 합치면 많은데 그건 아저씨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보였던 돈이니까 나한테 올 돈이었어. 그쵸, 보였던 거라 그래요. 보였던 거라서. 그러면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이 됐을 때의 나의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마케팅에서 S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드 플래티늄이 되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사가 넘어갈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는 목표는 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파운드 플래티늄만 돼도 아주 만족하고 할지도 몰라요. 전 지금 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표치가 됐다라고 하면 가령 파운드 플래티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너무 적다. 다이아몬드라고 가정하자. 최소한 다이아몬드 넘어가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면은요 나의 파트너들이 최소한 6명의 PT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6레그의 PT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6레그의 PT 이상에게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들일까요? 그들보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찮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영향력은 주지. 어떤 영향력? 나쁜 영향력. 그치, 나쁜 영향력을 주겠죠. 선한 영향력은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내가 리더로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솔선수범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솔선수범 종류가 있어요. 솔선수범이 뭐죠?
해야 되는 것들 한번 쭉 읊어보자고요. 솔선수범 해야 되는 거. 전에 하던 행동을 어떻게 계속 해야 돼? 하던 행동 그대로 하면 안 생겨. 왜? 지금 안 생겼잖아. 솔선수범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 행동이 네. 전에 내가 계속 밟아서 해왔던 행동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왜 습관의 동물이냐면 그 가성비를 따져요. 그러니까 게을러요. 기본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했던 패턴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더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그 알을 깨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성장을 죽어도 못해요. 했던 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했던 대로가 아니라 다시 자꾸 돌아봐야 돼요. 했던 대로 하면 안 돼. 어쨌건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했던 솔선수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했던 대로였기 때문에 솔선수범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돌아봐야 돼요. 솔선수범. 이 비즈니스 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 내가 먼저 미팅 참여. 나의 파트너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들, 나의 소비자들이 저런 사람이라면 함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는 거예요. 자, 미팅 참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미팅 참여예요. 참석이 아니라. 네. 예, 그럼 미팅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왜 솔선수범인 거죠? 시스템에 묶이는 모든 미팅에 참석하고 있어야지. 리더가 참석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오세요. 리더가 참석하고 있어야 오는구나. 그럼 리더 참석 안 하면 안 오는 거네요? 어쨌든 리더가 뭐 갈팡질팡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갈팡질팡 되는 거. 밑에 사람 더 갈팡질팡한 거 맞아요. 미팅이라는 솔선수범의 범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미팅에서 참석 말고 참여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행동들이 있어요. 미팅 시간 최소 2-30분 전에 가서 네, 시간 전에 가서 무엇을 해요? 시간 전에 가서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돼요. 네, 분위기. 늦게 와가지고 막 남들 다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잠깐만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막그 뭐 이런 거 막 하고 막 내가 먼저 하는 분위기. 또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안내자의 역할. 자, 안내자는 누가 해요? 주인이에요. 내가 안내자라는 소리는 안내자로서 나의 파트너에게 먼저 프로그램을 다 아는 상태에서 파트너에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소비자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시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초청 행위를 하면서 그들에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내 파트너가 저렇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파트너들이 따라오려고 할까요? 안 따라와요. 미팅이라는 거 안에서. 그러면 미팅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떡만 먹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파트너들이 그 모습을 볼 때 파트너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스폰서가 시스템에서 주는 떡만 먹고 있어. 그러면 나도 스폰서님이 주는 떡만 입 벌리고 먹어야지. 약간 무능력해 보이지. 무능력해 보인다. 스폰서 주는 떡만 먹는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 같아요? 속었죠. 자, 파장이라는 건 연못에 돌을 하나 딱 던져놓으면 퍼져나가죠. 자, 긍정적인 파장은 뭐예요? 스폰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행동. 미팅이라는 목적은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같이 배우려면 선행돼야 되는 게 같이 공통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배우는 단계인 사람이 있고 배우지만 알려주는 단계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단계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스폰서의 역할이라는 건 배워서 알려주는 사람인 거야. 근데 주는 떡만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파트너들도 주는 떡만 먹으려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르친 행동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배움이 느려져요. 그럼 이 파장이 점점 더 죽음의 파장으로 가요. 가르쳐야 돼요.
안내자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려면 내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사람마다 배우는 방향도 다르고 가르치는 방향도 달라요. 가령 뇌건강이라고 하자고요. 어제 뇌건강 했잖아요. 그걸 처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어. 그러다가 누가 내 뇌건강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뇌건강 프로그램 놓고 강사 구하기가 애매하길래 그냥 내가 할까 그러다가 다시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문명원 사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뇌건강의 방향과 문명원 사님의 뇌건강의 방향이 달라. 풀어내는 방법이 달라. 그죠? 그런데 풀어내는 방법이 달라서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문명원 사님의 강의가 더 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무종의 강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편한 강의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지만 어쨌건 그분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배움이 있지 않으면 안 나와요. 고민을 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홈미팅에서도 계속 가르쳐라, 발표해라 그러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돼야지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다니까. 미팅에서의 솔선수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맨날 떠드는 거니까 알겠죠. 뭐가 있을까요? 미팅은 종류가 1대1도 있고 2대1도 있고 1대4도 있어요. 이 미팅 안에서 또 필요한 게 있다니까? 대면이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나요? 호일러 법칙? 호일러. 굉장히 중요한 호일러의 법칙이요. 자, 호일러의 법칙 기본 방향이 뭐죠? 나는 전달자 안내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항상 나는 전달자이자 안내자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이 호일러 법칙을 망가뜨리면은요 전달이 안 된다니까. 자, 그럼 호일러 법칙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호일러 법칙에서 중요한 몇 가지 룰들이 있어요. 가령 저를 소개를 해서 만나는 약속을 잡는다고 가정하자고요. 소개라는 방법부터 호일러 법칙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소개할 때부터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죠? 소비자한테 먼저 어. 만약에 그 미팅이 잡혔으면 내가 먼저 스폰서님에 대한 프로모션을 했을 거 아니야. 그 프로모션을 그 프로모션이 호일러 법칙의 첫 번째예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같이 있을 때는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나를 이렇게 밑으로 말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분은 본인 주위에 다 그래.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믿고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못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강사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날 내용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 너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야. 자, 가령 이제 어제의 뇌건강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지금 뇌건강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20대라고 가정하자고. 그런데 미팅에 초대가 잡혔어. 야, 오늘 너 뇌건강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30대부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이럴 순 없잖아. 그러면 다 망가져. 뒤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0대는 머리 안 돌아가야 돼요? 20대는 엄마 아빠 없어요? 20대는 좀 있으면 애 안 낳아요?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부모님께 알려드린다면, 너가 이런 걸 안다면 너의 2세에게도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한다면 너의 지금 공부 패턴에서 더 돈을 벌 할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를 끄집어내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프로모션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듣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거든. 그리고 호일러 법칙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중요하죠.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소개자한테 일단 먼저 이분이 내가 얘기한 스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폰서님한테는 제가 오늘 같이 순서 만나는 틀렸어요. 응? 그 사람한테는 이미 강사나
스폰서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는 거잖아. 돼 있기 때문에 그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누구예요, 스폰서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이분이 내 스폰서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소리는요, 프로모션이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제 파트너인데요, 오늘 멀리서 왔어요. 좋은 말 기대할게요. 강사. 오늘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시간 내서 왔어요.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반대로 뒤집죠. 반대로 뒤집는 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내가 얘를 엄청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얘가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비굴한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스폰서에게 소개를 할 때 우리 스폰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모를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났잖아. 내가 안 왔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인데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행동도 포함이 돼요. 가령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1대1 대화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하죠. 1대1 대화할 때도 어떤 게 중요해요? 싫어, 아니요, 이거 위험한 거 아시죠? 근데 싫어, 아니요 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그래서 싫어, 아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끼어. 이거 싫어, 아니요예요. 1대1에서 그냥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딱 더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딱 끼는 순간에 아,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니까 저러는구나. 아, 얼마나 못났으면 저럴까.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뢰는 다 깨져요. 그냥 절대 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입에다가 본드를 붙여야 돼요. 본인의 발언권이 주어지는 본인의 발표 타이밍이 아니라면 입에다 본드를 붙여야 돼요. 근데 입을 열죠. 모든 게 다 부정적이라는 거지. 그 뒤에 파장은요, 호숫가에다가 돌덩이가 똑같이 퍼져나가요.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사람 하나 잊어버려요. 사람 하나 잃어버리는 걸 렉 하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렉 하나 잊어버리는 거는요, 미니멈 100만 원이야, 한 달에. 그런 것도 뭐 있을까요? 호일러 법칙에서. 어저께도 경험했죠. 두 가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 하나는 기억하실걸?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 와가 찡찡거렸죠. 그 홀림치 깨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정도는 지가 커버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굳이 와서 끼어? 대전에 모 사장님도 와가지고 낄 때 그 느꼈죠. 그게 다 그거예요. 스폰서님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도요, FC 룸에 앉아있잖아요. 문 열어보고 스폰서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왔다가 미친 있는 거 보고 그냥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도 스폰서님 바쁜 거 알기 때문에 나도 빨리 끝내려고 해.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와서 있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 FC룸에 가면 커피가 있거든. 커피 하나 가져가려고 막 이러면서 껴. 뭐 같아요 그거? 로우핀이면은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못하겠죠? 신기해요. 궁금한 거지 아니요.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그게 눈치가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치도 없는 거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 진짜 위험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다 깨무는 거예요. 1등 수준의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휴 그러지. 그게 만약에 초보였어 봐요. 문제죠. 그리고 누군가가 뭐 물어볼 때 아 됐어 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 됐어. 저도 그 소리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막 고민을 하고 있어. 통화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고민하는 거에 다른 얘기가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조용히 해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질문하는 거 끼는 거죠. 끼는 게 아니야 원래는. 끼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꼈을 때 그걸 듣고 거기다가 아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어떤 행동이죠? 난 몰라도 돼. 그게 어떤 행동이냐고요. 무시하는 행동. 아니,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거 효율적으로 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지금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걔는 효율적으로 깨놓은 거지만 난 여기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감정 파괴가 됐어. 네, 실리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몰라도 돼. 됐어 너는. 어저께 그 두 사건이 다 있었던 거예요. 미팅이라는 게 이게 우리 비즈니스가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관계야. 그러면 까라면 까야죠. 직장이잖아요. 출근을 왜 하는지 알아요? 더럽고 아닌 고 치사한데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근데 비즈니스는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바꿔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꿔보고자 하는데 나한테 지금 당장 스폰서가 급여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스폰서를 따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폰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팀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다 깨놓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분위기가 깨지는 순간에 스폰서링 비즈니스 망가지죠. 거기만 망가질 것 같아요? 나는. 다 망가져요.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나예요. 잘 포지션이 다 나가. 시간이 지나가서 나의 파트너들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나의 파트너들이 다 5명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계속 문제시돼. 스폰서는 파트너를 어떻게든 간에 끌어안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의 다른 형제들은 어떨까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배척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뒤로 피하잖아요. 그럼 내 파트너도 어떨 것 같아요? 싸잡아서 싸그리다예요. 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야. 긍정적인 분위기 메이커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네. 이게 솔선수범이에요. 미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팅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솔선수범이 돼야 돼. 그리고 결과예요, 결과. 비즈니스의 결과. 자, 지금의 결과, 이 솔선수범이 되잖아요. 이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출이 있고, 하나는 인원이 있어요. 자, 모 화장품 다단계 같은 경우에 600만 원, 700만 원, 5,100만 원이 들어가요. 시작을 할 때. 화장품 단일 품목인데 600만 원, 700만 원, 5,100만 원을 어떻게 샀지? 거기다 오토금에 15만 원까지 걸어야 돼. 아주 목숨 걸어요. 왜? 돈 넣었으니까. 600만 원, 700만 원 넣으면은요, 필히 5,100까지 가게 돼 있어요. 5,500 넣으면은요, 필히 그 2배 더 가게 돼 있어요. 그거에 다시 2배 투자. 사우나 거기 옷장 안에 두 칸이 다 쌓여 있더라고 화장품이. 자, 단일 품목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근데 돈을 투자해놨잖아. 돈을 투자해놨으니 피 터지게 뭐 해야 되죠? 팔아야지. 팔아야 돼? 그건 팔아야 되는 것 같아. 내가 팔아야 돼? 팔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는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거에 보너스 없어요. 진짜 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사람 끌어들여야 돼요. 이렇게 갖다 놔야지. 네, 사람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팔아서 500만 원 복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5,500만 원짜리 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거야, 두레그를. 그러니까는 몰아주면서 그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인원 증대가 뭐예요? 왜 우리가 미팅 인원을 늘리려고 해요?
왜 미팅을 늘려야 할까예요. 줌에서 이번 주에 러시아 쪽은 아로마를 하기로 했어요. 아로마를 하기로. 그거에 그 필요성이 있고 미팅을 못 들어오는데 링크를 올려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로마를 하기로 했어요. 제품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거기서 사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하면 사든가 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아로마에 대해서 아자도 몰라. 아자도 모르는데 아로마 얘기를 들어. 자, 그러면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죠. 계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계몽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내가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분위기 안에서 해야 돼요. 분위기 안에서 하는 거고. 그날도 소팔메토 얘기를 할 때 다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갖고 오려고 했더니 본인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좋았어요. 그것도 그게 내가 1대1로 하면 1대1로 전부 다 가서 하면 효율이 올라와요? 안 돼요. 근데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면 그 안에 같이 있으면은요. 내 파트너들이 거기 10명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10명한테 한 방에 가요, 그게. 효율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럼 10명에 들었는데 10명 중에 2명은 필요할 수 있잖아. 10명 중에 2명은 필요해요. 나머지는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걸까요? 아 맞다 내가 그때 들었는데. 그쵸. 나중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따맞다가 되려면 미팅에 인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미팅에 이 인원들을 모아서 매출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몽시켜주고 깨워주는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인원 늘리는 게. 그랬을 때 매출은 뒤에서 올라와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오늘도 정수기 필터를 갈았고 내일도 정수기 필터 갈아야 되고 수요일날 2개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저 개인적인 매출 오늘 제 매출 벌써 몇 개인지 알 거예요. 오늘만 해도 개인적인 매출 능력은요, 사실은 강의를 할 때 가르치면서 내 경험이 늘어나면서 고객 관리하면서 늘어나는 거지만 이건 개인적인 매출이잖아. 제가 오늘 배탈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전화도 못 받아. 매출 이거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매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카톡 보내서 주문하는 사람들. 그렇죠. 없지. 전화 못 받는다니까. 전화를 못 받아요? 개인적인 매출은 개인적인 수입하고 직결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마케팅을 잘 보면 아실 거예요. 3%부터 21%까지 수입은요, 이 개인 매출의 영향이 많이 커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고, 진짜 수입은. 리더십 보너스 6%, MD 보너스 1%예요. 이게 진짜 코딱지만큼인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나도 MD를 많이 받고 싶어. 서현숙 리더님의 파트너가 두 레그에서 밑에서 4명이 큐가 났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6% 두 레그에 4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몇 명이에요? 6개. 4중 24. 6개 1%. 근데 그 중에서 한 놈이 미쳤어. 그룹 PB가 3천만이야. 1%는 얼마예요? 30만. 어? 30만. 50만 원 넘어가지. 한 레그에서만 해도. 30. BB로 올라오니까. PB에서 BB로 바뀌니까. 1.7이니까. 1.78이에요 이제 3월달부터. 사장님도 자 Q가 됐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야. 한 레그 또 있고 사장님의 레그에서 에메랄드가 됐어. 세 레그가 이제 또 있어.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거기서 다시 미니멈 한 레그당 올라올 게 30만 원씩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합쳐봐요. 6%? 6%? 내 거 개인 퍼스널 21%? 더 작아 이게. 그렇지. 5개만 해서 30만 원에다 150에다가 6% 들어오는 것까지 하고 그러면은 파운드 그거보다 더 낫지. 그래서 이 인원 늘리는 거가 사실은 머릿수 채워서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몽하는 거예요.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아니잖아. 아메이는 판매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잘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잘 쓰도록 알려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나를 피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매출을 내야 되니까. 매출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분위기를 여기서 못 만드는 것처럼 여기서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없다, 배려가 없다 이런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 열심히 한다니까? 돌아보고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나, 오늘 무엇을 했나,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나, 지난달에 무엇을 했나 이걸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그걸 해서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습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바뀌면 인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죽을 때 되면 바뀌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의도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바뀌는 게요 불편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뀌는 게 한 방에 탁 바뀌어요? 그럼 내일 죽어야지. 한 방에 안 바뀌어요. 미세하게 바뀌어요. 근데 그 미세하게 의도적으로 바꾸는 건 선한 방향으로 바뀌는 거지만 비의도적으로 바뀌는 거는요 나쁜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 비의도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은요 다시 한번 인간은 게으르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소파에서 누워있는 게 좋아 그럼 점점 소파가 꺼지죠. 소파만 꺼질까? 내 허리근육도 다 꺼져.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해. 의도적으로. 그러면 힘들어. 근데 내일 돼가지고 이게 막 다리 근육이 막 깨구리가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하면은요 내가 오늘 한 개를 갱신히 했는데 내일 막 갑자기 100개 하냐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10개를 하고 있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20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계속 바꿔야 돼요. 그거는 열심히가 아니야. 잘이야, 잘. 생각을 한다는 거죠. 피드백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 하면 안 된다고. 잘해야 된다고. 그거는 반드시 컨설팅이 필요해요. 이 컨설팅을 하려면 닦아야 돼요,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요. 닦아야 돼요. 닦아야지 이 컨설팅이 돼요. 근데 이 컨설팅의 주체는 나지만 컨설팅을 해주는 멘토는 누굴까요? 많이 쓰면 안 돼요. 네. 교육 자료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컨설팅의 멘토는요 스폰서만 갖고는 안 돼요. 스폰서도 포함이긴 해. 자, 사람이란 말이에요. 컨설팅의 멘토가 만약에 그냥 길 가는 아저씨랑 그럼 진짜 문제가 되죠. 나랑 연관도 없고 나의 이득에 관심도 없어. 그냥 친구다. 또 문제가 돼요. 내가 땅 사면 걔는 배 아플 거니까. 그러니까 멘토가 나의 이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포함되는 건 스폰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스폰서 이외에 또 누가 있을까? 컨설팅의 멘토는. 책도 있고. 네, 책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너튜브도 있고. 이거에서 내가 듣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다시 적용시키고 스폰서하고 얘기를 해보고. 자, 이거랑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책을 듣고 고민을 하고. 책도 한 번 보고 안 돼요. 쓱 본 다음에 정리를 해보고. 오디오도 똑같아요. 제가 그거 들어보시라고 올려놓은 거 어제 것도 좋아요. 그래서 또 올려놨어요. 다른 거 제가 그걸 3번 들었어요. 어제 거 말고 미리 올려놨던 거 3번 들었어요. 3번 들으면서 이거는 내 강의 자료로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였어요. 그러면 전문 약사가 1시간 강의한 거를 내 강의 자료로 만들면 몇 시간짜리 나올 것 같아요? 약사가 타타타타타타 풀어 들어간 거야. 몇 시간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쪼개는 거야. 쪼개서 내 거로 소화시켜서 다시 내보내줘야 돼요. 이 행위를
오디오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라고 하는 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냥 듣고 라고 하는 거랑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면은요 뒤에서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보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건 근데 혼자 하는 거야.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전부 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혼자 하는 거야. 그런데 혼자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게요. 다시 한번 가던 대로 가요. 내가 보던 시각대로 보려고 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머릿속에 자기의 신념대로. 네. 그래서 방향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뒤로 가겠지. 정말 잘못된 거지. 근데 누군가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있다니까? 가면서 계속 이렇게 봐요. 효율이 떨어지잖아. 이 효율을 잡을 수 있는 게요. 요 방향도 있지만 이 방향도 있어. 이게 틀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혼자 하잖아요. 잘 안 틀려. 돌아보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지만 돌아보면 진행은 돼요. 그런데 방향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목표가 또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야. 그 수정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시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시각을 바꾸려면 대화를 통해 풀어야 돼요. 오픈해놓고. 남편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었으면 나랑 안 살아. 그렇지 않겠어요? 나랑 똑같은, 한번 생각해봐, 사장님. 사장님하고 똑같은 남편이야. 어떨 것 같아, 같이 살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좋은 거는 그때그때 치워. 그때그때 치워. 똑같은 남편이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잘 먹고 다니겠지. 잘 먹으러 다녀. 그때그때 치워가지고 집은 클린하실 거고 잘 먹어 다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안 치워서 그럼 좋은 건 뭐 있어요? 없어요. 안 치워서 좋은 거 없어요? 그럼 먹는 거 안 줘서 좋은 건 있어요? 덜 먹겠지. 그때그때 안 치워서 좋은 것도 있어요. 뭔데요?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구나. 다양한 거 있다는 거 알게 됐지 않아요 혹시? 그래도 발은 씻잖아. 응? 그래도 발은 씻잖아. 그치. 그러도 안 하면 어떡해. 씻는 건 나보다 더 잘 씻는 것 같아. 근데 다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안 보이던 걸 보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거를 툭 꺼내지 않아요? 그치. 가끔 놀래지. 그게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똑똑해, 나도 똑똑한데 아무리 똑똑해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가 똑똑한 줄 알면 안 된다는 게 그 소리예요. 똑똑한 거가 자기의 그 분야에서만 똑똑한 거잖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인정해주시라고. 근데 그게 인정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다른 거는 다 인정해. 의도적으로 있어. 의도적으로. 그게 불편하다니까?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과거에서 결과가 미래고 이 가는 과정이 그냥 리얼하게 좀만 있어봐요. 그냥 리얼하게요. 그 성격에 직장에서 파이어 돼. 의료보험료에 30만 원, 60만 원 나와. 의료보험료에서 60만 원 나와. 집에 있어. 그리고 본인은 만약에 500만 원의 수입이 생겨. 어떨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불편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하나도 없이 뱅글뱅글거리고 있으면 지겹지. 그냥 내 생각에는요. 찍어 눌러버릴걸? 아니요. 완전 가로 찍어 눌러버릴걸? 묻어버리고. 갑질한다고? 뭐 한다고? 갑질? 어. 내가? 완전 가로 찍어 눌러버릴걸?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60만 원 받고 있고
50만 원 이제 간신히 벌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서글프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은 반드시 와요 지금. 왜 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드리냐면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은요 두 번째 예를 그냥 갈 거예요. 서글퍼지면 어떨 것 같아요? 이하이 씨는요 서글퍼져도 또 싸매지고 나가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나 우울증와서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야. 그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요 보면은요 왜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갑질은 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박상규라는 사람이 벌써 나를 이렇게 그거의 핵심은 그게 아니야. 지금 스폰서가 물어보는 의도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온다는 거잖아. 첫 번째가 오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 근데 두 번째 걸로 그냥 간다 그런 거야. 지금 상태로 간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 거고 저기 있는 것처럼 바꿔서 내가 열심히 아니라 자르다 갔을 때는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럼 그나마 다행이고 두 번째는 둘 다 나가기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핵심은. 근데 일단 물어봤잖아. 첫 번째 되면 어떻게 될 거 같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한 거잖아. 그거에 대한 당신이 나한테 대한 갑질이고 뭐고 그건 떠난 거야. 갑질해도 좋고 막 뭘 해도 좋아. 근데 자, 첫 이게 번째 상황이 안 성격이 가면은 달라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줄 때 나 이렇게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타입이고 나 줬어? 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나는 그냥 당연하니까 주는 거고 당신은 티내면서 준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갑질로 보이는 거예요. 나 이거 줬어? 나 줄 수 있어? 줘야지 뭐. 이렇게 어쩌면 건들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반대로 나 이거 줬잖아. 그거는 바로 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 다르다고요.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온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왔을 때 어느 쪽으로 오건 간에 한쪽은 지금 불편하죠. 두 개 다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첫 번째는 다행인 거고 두 번째는 비극인 거고. 아 다행인 거예요? 아 본인은 죽어도 되는 거네. 마누라 죽는 거는 비극이래요. 아직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해됐거든? 그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뭘 이렇게 줄 때도 내가 아끼던 건데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가끔 보면은 그럼 받는 사람도 불편해. 너가 오다 주었어 같이 고 좋아. 너가 진짜 가령 아까 내 진짜 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난 집에 빼놓은 줄 알았어 이거. 집에 빼놓은 줄 알았는데 어저께 현수 씨가 준 거야. 이거를 줄 때 받을까 말까. 나는 그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뭐를 얘기하더라고. 줄 게 있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줄 게 더 많아. 아니 받을 게 더 많아. 그렇게 따지면 택배 비밀번호 더 많아. 근데 나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주더라. 그래가지고 그 루버도 가져간 게 있었는데 뭐 그리고 펄스 가져갔나? 하여간 근데 그런갑다 그러고 있었어. 그냥 좀 손해보고 말지 뭐 내 마누라인데 그랬는데 주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소파에 대고 그러다가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현금이 있나? 아까 10,000원 뺏겨서 현금이 없구나. 현금이 없는데 일단 받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 집에 놓은 줄 알았어. 자, 줄 때 그 5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말을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몰라요. 우리 얘기 끝났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면 내가 속이 좀 불편해. 이렇게 볼 때 뭔가 속이 좀 불편해. 그러니까 난 말을 해. 똑같아요. 뭔가 얘기할 때 이렇게 불편해. 불편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요. 나 이렇게 했어. 뭐 가령 요번에도 뭐 상품권이 생긴 게 있어요. 줄 계획이야. 줄 계획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말을 해. 어차피 내 건 질 거니까. 어차피 줄 거니까. 어차피 줄 거니까. 근데 저 사람은 줄 거면 줄 거고 말면 말고 이 타입이야 또. 이게 말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거냐 재미를 줄 거냐에서 상처를 주는 방법은 내가 줬잖아 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말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엄마는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이거 콱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한 게 있었어요. 애한테 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당한 걸 고대라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규현이가 진우를 무시할 수도 있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시간 지나가면.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찍었다가는요, 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못 집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걸려요. 그렇다고 큰 애를 내가 감싸버리면 작은 애가 소외될 수 있고, 얘를 편들면은 큰 애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막 이렇게 돼서 이걸 따로 들어가거든요. 저도 사람 한 명 한 명 대할 때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갈지. 오늘 한마디 안 하고 있죠. 오늘 한 방 먹었어요. 사실은 한마디 하지 말라고. 그에 대한 사건들은 많아요. 사건들은 많은데 그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야.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무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는 있는데, 어쨌건 입엔 본드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분위기 깨져요. 내 스폰서 팀에서 깨지지만 형제에도 깨지고요. 내 파트너한테 그냥 깨져버려요. 그리고 다 까야 돼요. 다 까서 나를 누드를 보면서 이걸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멘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오픈을 할 때 멘토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나를 진짜로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근데 그게 안내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스폰서여도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코드가 좀 맞냐 안 맞냐죠. 그 코드를 어떻게 100% 맞춰요? 사람인데 스폰서가 못 맞춰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저랑의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말하기가 너무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 인간한테 이걸 말하면 또 지랄 텐데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까지 다 말하기가 좀 불편해. 그런데 그런 경우에 스폰서의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 배우자는 또 스폰서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자도 같은 번호고 파트너들이 잘 돼야지 배우자도 동시에 옆에서 편해지거든. 그러니까 같은 스폰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 배우자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돌아서 안 들어올까? 무조건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돌아 들어가잖아. 무조건 들어와. 대신 걸러지겠지. 걸러져서 은하사님이 그렇게 불편한 게 있었구나 라고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건 그걸 까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 거 오디오 책에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랑 어느 방향을 까줘야 되는데, 그 배우자도 어쩌면 멘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배우자도. 근데 이게 배우자가 위치가 참 애매한 게 동등한 관계이면서 내 밑에죠. 배우자는. 동등한 관계이면서 내 밑에라니까? 왜 밑이에요? 만만하잖아. 배우자기 때문에 만만하잖아. 밑은 아니지. 만만하다는 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만하죠. 자기 남편은 항상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할 때 까딱 잘못하면 아유 니네 똑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배우자한테 나랑 다르기 때문에 멘토링을 받으려고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야 가만있어 봐, 쟤랑 나랑 다르니까 나랑 다른 시각을 볼 거야 라고 하고 들어줘야 돼요. 아니 뭐 많이 물어봐요 저는 박상민 씨한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으면 못 산다니까. 발전도 없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징글맞게 싸우죠. 싸운 지 좀 된 것 같으네. 그러고 보니까. 안 싸웠어. 그럼 오늘 파이트. 우리도 맨날 싸워요.
어저께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3시간인가 내 4시간 동안 똑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죽으려고 두고만 어떻게 그러고 있냐고 똑같은 걸 하고 있냐고 죽으려고 두고 나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달라요 그렇게. 있었던 얘기 좀 한번. 있었더니 많이 있었더니